다음 3번 갈까요? 결산이네요. 자, 1번은, 결산의 1번은 가계적 및 유동성 대체 수용결산이라고 써있네요. 자료 장기 차입금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해 보시면 2020년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다. 자, 평가 문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원래 장기 차입금인데,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 거 보니까 3천만 원이 있는데, 차입일이 2019년 6월 1일, 상환일이 2021년 6월 1일. 그럼 내년 중에 갚아야 되죠. 그렇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6월 1일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행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차입 보니까 2천만 원이 있는데 얘는 2019년 6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요. 2022년 6월 1일 날 상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둬도 되죠? 그냥 두는 거고. 다음 기업은행 차입 5천만 원이 있는데 2020년 1월 1일 날 차입을 했대요. 근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일이 그때인데 옆에 비교해 보시면 2021년부터 5년간 매 연도 말에 균등 분할 상환할 거래요. 그럼 내년 연도 말에 5천만 원 중에 균등 분할 상환할 거면 1천만 원은 갚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국민은행 거는 내년 중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누구네 거 국민은행 차입 얼마를 3천만 원을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로 똑같이 거래처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유동성 대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것도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을 누구네 거 기업은행 차입 얼마를 1천만 원은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기업은행 거 이렇게 1천만 원도 유동성 대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볼까요? 손익의 예상과 이연 자료 설명해 보시면 12월 31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되는 성급 비용은 전화의 공장 화재보험료이다. 당사는 10월 1일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선납하였다. 자, 10월 1일에 보험 가입할 때 1년치를 미리 냈다는 얘기네요. 미리 내면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 문제. 보험료의 기간 경과액을 계산하여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대변으로 선급비용이 없어질 거예요. 기간이 지난 만큼. 자, 얼마가요? 자, 1년이 240이면 한 달에 20만원 꼴이고, 올해치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러니까 60만원이 없어지고, 얘 성급비용이 왜 없어졌니? 그랬더니, 올해치 보험료로 썼어. 이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근데 얘가 공장이라고 그랬었죠? 공장 화재보험료니까 500번대의 보험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항상 입력 끝나면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전표 추가는 해주세요. 4번 근로소득관리. 자, 1번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이 나오는데 자료 1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고요. 자료 2는 김진구의 사망신고서가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2020년 1월 11일 입사한 사무직 김경순, 네,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1번 김경순의 근로소득 금액은 2,880만 원이다. 얘는 왜 나왔을까요? 부녀자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밑에 아까 우리 사망신고서가 있었는데 부친 김진구는 당해 연도에 사망을 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 75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이 없고 올해 하루라도 살았으면 공제 대상이 될 거고요. 다음 3번 최미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 타 지역의 요양시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라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4번 아들 서인수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개인 사업자로서 연 100만 원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 딱 100만 원이니까 공제 대상이 될 건데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네요. 그죠? 다음 5번 아들 서인주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소득이 없대요. 그럼 공제 대상이 될 거고 6번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평가 문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인사급여에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자, 김경순이고요. 근데 배우자가 없네요. 그쵸? 배우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김경순 본인은 여성 근로자면서 지금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죠? 한 명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를 해주겠네요. 다음 부친. 부친이 김진구. 언제 사망을 했죠? 밑에 보니까 사망일시가 2020년 9월 9일이네요. 그럼 올해 하루라도 살았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계 존속 선택하셔서 김진구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40405-1649-478 입력하시면 70세 이상도 걸리네요. 다음 모친 최미숙이요.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하시고 자, 장애 중증 환자라고 그랬었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니까 여기 장애에 3번 하시고요. 이름은 최미숙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70126-2111-115 자, 70세 이상도 걸리네요. 다음 자녀 서인수요. 직계 비속이니까 4번. 자, 일단 20세 이하로 두시고요. 입력을 해볼게요. 서인수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990305-111-1116 자, 그러면 20세 이상이라서 부가 되네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다음 직계 비속 20세 이하로 두시고 서인준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1-1123-3070-799 자, 20세 이하에 걸리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자, 자료 보시면 7월 중도퇴사자 급여 자료가 나오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영업부 이정원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1번 급여 지급일은 2월 10일이요. 다음 달 10일. 2번 영업부 이정원 사원은 2020년 7월 31일에 퇴직하였다. 중도퇴사자 정산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평가 문제 1번 이정원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이정원 사원의 퇴사일 여기다가 2020년 7월 31일 평가 문제 2번 7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구분은 급여로 선택한대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7월분이죠? 7월분 급여로 선택하라고 했고요. 지급일은 2020년
8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정원 사원의 금액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기본급이 300만원. 자, 나머지는 나오고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이너스 27,280원. 장기요양이 마이너스 2,310원. 이렇게 하시고. 자, 창이 뜨네요. 연말정산 창이 뜨면 다른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대상 환급액은 이걸로 2월하기로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7월 귀속분 8월 지급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내용이 여기 중도태사에 뜨게 되겠죠. 다음 3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나오네요. 자료 설명을 먼저 보시면 사무직 박철수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료 1은 박철수의 부양가족 현황으로 기입력된 내용이다. 자료 2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박철수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이다. 박철수가 연세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 100만원은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대요. 자, 3번 부양가족은 모두 박철수와 생계를 같이 하며 별도의 소득이 없다.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1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2번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셔서 사원은 누구였죠? 박철수. 자, 증빙자료에 보면 첫 번째 의료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지출 내역이 연세병원께 있고 그 다음에 명성 안경점이 있는데 안경은 50만원 한도니까 그래서 얘를 350을 공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실손보험 보험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의료비 탭에 들어가셔서 부양가족은 본인 거죠. 본인. 자, 국세청 자료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증빙 국세청 자료니까 1번. 건수는 한 건으로 묶어서 표시한다고 그랬죠. 한 건으로. 자, 지급액이 총 350만원이에요. 연세병원 거 300만원. 안경은 50만원 한도니까 350 쓰시고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만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25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기부금. 기부자가 한진인데요. 자료 1번에 부양가족 현황 보시면 거기 한진이가 60세 이상 경로 우대라고 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소득이 없으니까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부금 탭에 가셔서 자, 여기는 F2번 누르셔서 한진이 사업자 번호는 120800535 상호는 국학운동시민연합. 자, 코드는 얘가 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죠. 그러면 40번 지정. 건수는 한 건. 금액은 150만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만 하면 정산명세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 누르셔서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해줘야 정산명세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에 하시면 정산명세에 기부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명세 보내기를 안 하면 안 떠요, 여기에.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네요.